킴박타로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두시고 지금부터 함께 카드를 뽑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영혼의 인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후기 많이 써주셨어요. 다양한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마음이 되게 감사하면서 제가 마음이 되게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와 관련된 얘기를 한 번 더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지금부터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시고 화면 위에 손을 얹으신 채로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어디가 가장 눈에 띄는지 혹은 어떤 카드가 눈에 띄는지 보시면 제가 지금부터 함께 뽑겠습니다. 갑니다. 자, 여러분 뒷면으로 뽑을 시간 제가 드리겠습니다. 10초 드릴 테니까 2개 정도 들어보세요. 2-3개 정도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맞는 카드가 더 정확하게 골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0초 드릴게요. 골라보세요. 좋습니다. 여러분 고르셨다면 여러분들의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요 스톤을 조금 놔드릴까봐요. 그죠? 가겠습니다. 자,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보세요. 노란색, 핑크색, 녹색, 흰색입니다. 10초 더 드릴게요. 여러분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누구였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어떤 인연일까 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뽑으셨다면 지금부터 리딩 가겠습니다. 출발합니다. 타임라인 고정 댓글에 있어요. 갑니다. 렛츠고! 이제 옐로우 한번 가볼게요. 퀸, 디바인 페미닌 나왔네요. 카드 제가 빠르게 뽑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디바인 페미닌 나와 있죠. 8입니다. 이터너티, 그러니까 인피니트 심볼을 뜻하는 숫자 8이 나와 있고요. 성공을 뜻하기도 하고요. 확장된 가능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성의 에너지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타로에서는 여자 남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더 수용적인 에너지, 감정과 내면을 조율하는 에너지라고 보시면 좋아요. 다른 데도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마스큘런의 에너지 같은 경우는 현실에 훨씬 더 집중이 되어 있고요. 액션이나 현실 정렬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메일 그러니까 페미닌 같은 경우는 내면의 동화 혹은 내면의 변화 혹은 내면의 수용 같은 거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일단 이 카드의 핵심 키워드라고 하면 여신성, 그러니까 여성적인 그런 매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자신의 가치, 그리고 창조력, 그리고 매력을 발산하는 것들, 수용성, 직관, 인투이션, 그렇죠. 느낌이에요. 자존감, 복구, 그리고 사랑받는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그 전생의 인연, 레드 트레드, 그러니까 빨간 실의 인연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인연일까? 저번이랑 이어질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좋아요. 정해진 건 없으니까 편안하게 보세요. 갈게요. 일단 여신성, 그러니까 여성 엠프레스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바인 페미닌의 완전한 활성화를 뜻합니다. 이거를 뽑으신 분들이 아마 여성분들이거나 디바인 페미닌의 여성이라고 하면 안 돼. 디바인 페미닌의 에너지가 본인에게 더 어울린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거 어떻게 표현해드리면 될까? 여러분들 안에 직관이나 수용성, 창조력 혹은 자연스러운 매력이 최고조로 올라와 있는 시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끌리는 이유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힘처럼 나타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 카드가 나온 이유는 여러분이든 여러분 상대방의 디바인 페미닌이든 상대방인 디바인 페미닌이든 받을 자격에 대해서 깊은 정렬을 하고 있다 그래요. I'm not worthy. It's good. It's too good to be true. 이렇게 나는 그걸 받을 가치가 없어. 내가 이게 꿈이라고 생각할 것처럼 너무 좋은데, 기적 같은데, 이게 나한테 주어져도 되는 거야처럼, 이제까지 사회에서 정해놓은 혹은 나의 상처나 기억에 의한 어떤 자격에 대해서 의심이 들은 시간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상대방이 디바인 페미닌을 이야기합니다. 풍요, 기회, 사랑과 관심, 인정 등을 내가 드디어 혹은 그분이 드디어 받을 준비가 되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의 에너지 혹은 디바인 페미닌의 에너지가 수용해서 현실화 흐름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지금 또 시간적으로도 완벽하게 맞는 게 11월 달 동안 제가 알려드렸듯이 미친 듯이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지금. 그래서 실제로도 여러분들이 내면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겪으셨을 거고, 그게 현실에서 반영되기 시작하는 것들이 지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디바인 페미닌이 이 시간들을 겪으면서 드디어 자신의 어떤 트라우마의 치유가 시작됐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치유를 했다라고 표현해도 좋고, 내가 이걸 받을 그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인지가 되었다고 보여요. 그게 실제로 그 마인드를 토대로 살아가고 계실 가능성이 높고, 자기 가치 회복, 그러니까 여왕의 에너지가 온전한 자리를 찾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이제까지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과하게 낮추거나 남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혹은 증명하려고 애쓰던 그 패턴이 사라졌고요. 본래의 자리, 그러니까 본래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올라서는 흐름이라고 하죠. 사람이나 기회, 사랑 등이 디바인 페미닌의 기준으로 맞춰지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 디바인 페미닌이 지금 주파수를 높여서 자기 자신의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같이 갈 사람들은 본인의 주파수를 올려서 그 자리에서 만날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아마 그 낮은 주파수에서 계속 반복해서 살게 돼요. 근데 디바인 마스큘런, 그러니까 남성성에 대한 자연스러운 압도력이 생겨났다 그러죠. 이게 아무래도 트윈 플레임 같은 경우는 이 다이나믹이 근데 솔직히 말해서 트윈 플레임이 아니라 그래도 그거는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남녀 관계가 있다 보면 한쪽이 조금 더 리드를 할 때가 있고 반대쪽이 리드를 할 때가 있고처럼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균형을 잡아가잖아요. 그죠? 자신들만의 룰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지금 페이지라고 치면 디바인 페미닌의 어떤 에너지가 강해졌기 때문에 디바인 마스큘런 쪽에서는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요. 끌림을 느끼게 되고 경외감처럼 놀라운 반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원래 트윈 플레임에서는 무조건 트윈 플레임의 그러니까 페미닌이 무조건 에너지의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흔들리면 계속 안 좋은 사이클을 함께 돌게 돼요. 근데 디바인 페미닌이 자신의 가치를 회복하고 중심이 확실하게 생기는 순간, 관계를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딱 중심을 잡는 순간 디바인 마스큘런도 저절로 그 에너지 시프트를 느끼기 때문에 생활이 안정이 된다거나 감정이 안정이 된다거나 혹은 다양한 것들을 안정으로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최대치가 됩니다. 특히 지금 관계나 일, 운명에서 주도권을 잡는 타이밍이거든요, 페미닌이. 그래서 선택을 받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했었다면 지금은 내가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는 인지가 생겼고요. 끌려간다기보다는 내가 기준을 확실히 세워야 이거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보여요. 특히나 디바인 페미닌이 창조력이나 매력, 자신의 표현이 상승할 때 이런 카드가 나오기도 합니다. 컨텐츠나 하는 일, 사업이나 브랜딩, 예술 활동에서 특히나 그 풍요로운 그 시그니처가 묻어 나온다고 하죠. 특히 엠프레스 카드랑 제가 비교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엠프레스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임신 같은 거를 뜻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래서 뭔가 세상에 창작물을 내어놓거나 실제로 생명을 세상에 내어놓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팔이 2개 나와요. 제가 말씀드렸죠? 풍요나 성공, 힘이나 자기 확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팔이 하나가 아니라 2이죠. 영원히 돼요. 운명의 문이 열렸고요. 풍요로움이 2배가 되었습니다. 소울 레벨이 정확히 정렬되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래서 여왕의 에너지와 풍요의 게이트, 그리고 디바인 페미닌, 내면적인 그 기준이 딱 생기면서 활성화가 돼서 지금 완벽한 상승 조합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카드가 나온 이유는 디바인 페미닌에게
당신의 여성성을 숨기지 말아라. 당신의 여성적인 매력을 최고로 발산할 시간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 여러분이 디바인 페미닌이라면 본인의 가치가 깨어남을 알라. 그 얘기고, 만약에 여러분의 상대방이 디바인 페미닌인 경우는 아마도 변화를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죠? 지금 디바인 페미닌이 받을 시간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풍요와 사랑이 디바인 페미닌에게 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받을 준비가 된 여신의 자리가 열리는 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혹은 디바인 페미닌의 매력이나 직관, 가치가 정확히 일렬로 정렬돼서 퀀텀 점프 이미 하셨을 수도 있고 하시게 되는 어떤 그런 흐름에 들어간다고 보입니다. 특히 사랑과 기회, 풍요가 하나로 들어오는 타이밍이라고 얘기하죠.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일단 지금 이런 흐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왜 여러분들한테 이런 카드가 나왔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일단 지금 카드를 잘 보시면 되게 어려웠던 관계인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는데 잠을 못 잔다거나 뭔가 좀 고민이 많았던 관계처럼 보여지거든요. 이게 지금 디스럽션, 왜냐면 미스테리, 알 수 없는 환경들 속에 다양한 방해가 있었다고 보여요. 어떤 의미든지 간에 여러분들이나 상대방이 뭔가 관계를 끌고 나가려고 함에 있어서 주변의 상황적인 어떤 제약을 많이 받았거나 우리가 가진 것들이, 물질적인 것들이 혹은 현실적인 것들이 완벽히 얼라인 되지 않아서, 일치되지 않아서 이것들에 대한 갈등이나 고민이 많으셨던 걸로 보입니다. 특히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빨간 실의 인연, 여러분들의 이 빨간 실의 인연은 여러분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선택을 미뤄왔을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얘기일 수도 있고 상대방의 얘기일 수도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이게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한번 들어보시고 상대방이 선택을 미루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이나 상대방이나 뭔가 이 오퍼도 별로, 저 오퍼도 별로, 이 방법도 별로, 저 방법도 별로, 약간 요렇게 생각을 계속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게 아마도 렉 마인셋,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이런 경험을 했어, 사랑해서.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 처럼 두려움이 기반이 된 선택이었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는 보시다시피 에이로 완즈가 나옵니다.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좋은 거, 내가 힘든 거,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공유하게 된다고 보여요. 특히나 터키나 어떡하죠? 여러분 죄송해요. 저는 갱상돼서가지고 파워 나와있어요. 힘 나와있죠. 여러분들이 안다는 거죠.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를. 그래서 디바인 페미닌의 에너지가 말하는 것이 언제든지 이게 좋지 않다면 나는 이걸 두고 갈 수 있어 라는 어떤 나만의 기준이 확립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끌린단 말이야? 어떻게 알았지? 처럼 뭔가 나를 빨가벗겨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들 수 있고, 트윈 플레임이라면 더 그래요. 그죠? 그래서 다양한 어떤 여러분들이 관계성이나 스스로를 의심해야 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보여요. 더 빨리 뭐라 하고 싶다거나 뭔가 더 있어 보이게 뭐라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마도 트윈 플레임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이 빨간 실의 인연이라는 것은 전생부터 이어져 온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아시죠? 한 빨간 끈으로 연결된 인연들은 어떤 자리에 있어도 어떤 시간을 통해서라도 결국 다시 이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양자 얽힘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입자가 둘이 하나로 연결되고 나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가 변화가 일어나면 동시다발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동시에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아마 상대방의 기분을 되게 잘 느끼거나 상대방이 여러분의 변화를 잘 느끼거나 기분을 잘 픽업하거나 내가 말을 안 했는데도 이 사람이 알고 있고 같은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상대방도 아마 여러분에 대한 그런 경험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을 거고, 아마 그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가 이해받거나 나를 누군가 정말로 보고 있구나 같은 느낌들을 느끼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렵거나 최적의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 많이 방황했다고 보입니다. 근데 웃긴 거는 두 분한테 뭔가 좀 의미가 있는 장소가 어딜까 했더니 너무 웃긴 게 슈퍼마켓 장 보는 데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뭐 쇼핑을 하시거나 장을 보러 가셨을 때, 아니면
그분을 만나게 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두 사람이 뭐 실제로 장을 봐서 같이 요리를 해 먹는다거나 살림살이를 사러 다닌다거나 이런 것들이, 뭐 쇼핑을 같이 다닌다거나 이런 것들이 두 사람에게 어떤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니까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빨간실의 인연이라는 게 그냥 전생부터 이어졌다라고도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 전생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이유는 카르마가 남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를 다 해결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도 그 트윈 플레임 안에 그 카르마, 업보가 있기 때문에, 둘이서 뭔가 해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해야 되는 게 뭔지를 같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트윈플레임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상대를 얼른 만나서 뭐를 해야지 보다는 내가 나와 정렬이 되면 될수록 리유니언이 더 빨라집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얼마 전에 또 무슨 또 컨텐츠를 하나 접했는데, 그 리유니언에 대해서 제가 알던 컨셉하고 이게 또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막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 보니까. 막 몇 개월씩 걸릴 수도 있고, 그게 이제 현실을 조정해야 되는 일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따로 컨텐츠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감정적으로 서로를 인지하고 서로를 향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게 1단계고요. 그 다음부터 디바인 페미닌이 자리를 잡은 후에 디바인 마스큘린이 실제로 현실에서 그걸 행동으로 옮기고 둘을 위한 자리를 만드는 것까지가 시간이 생각보다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끊임없는 이해와 노력이 필요한 관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리유니언이 일어난다는 신호가 또 뭐가 될 수 있냐면, 이렇게 지금처럼 이 디바인 페미닌의 에너지가 완벽하게 자리를 잡는 거예요. 뭐랄까, 균형을 잡는다 그러죠. 내가 더 이상 뭐 불안해하지 않아요. 쓸데없는 의심하지 않고,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뭔가 내가 오판을 한다거나 실수를 한다거나 상처를 준다거나 그런 일들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제가 이 이메일 선착순 리딩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 트윈플레임 관련한 리딩도 오픈을 했습니다. 제가 그 질문지 보내드렸는데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질문지에 그 해주신 분들은 그 질문을 답을 해주시면 제가 그거를 토대로 제가 그 연구하는 그 자료들을 가지고 제가 인사이트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면 되고, 늘 말씀드리지만 점쟁이도 아니고요. 그런 능력이 전 없어요. 그런 거 없고, 여러분들이 트윈플레임이 맞다 아니다라고 제가 판단 내려드릴 수 없습니다. 대신에 제가 아는 것들을 최대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기준을 잡아보시면 좋아요. 어머, 이 목걸이 어머야. 그러네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이렇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 이 리딩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인연을 예쁘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디바인 페미닌이 혹은 디바인 페미닌과 관련된 디바인 마스큘런 분들이 현재 드디어 내가 내 가치를 알게 됐고, 이게 뭐 내가 too good to be true처럼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나에게 허락이 될까? 내가 이게 그럴까? 같은 것들이 더 이상 의심이 없어져요. 우리가 이 인연을 위해 만나졌고,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너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고, 더 이상 우리가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는 거를 서로가 알게 되는 그런 시점이 이미 왔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 전하고 싶고요. 여러분들의 관계성이 무엇이든, 여러분들의 전생의 인연이 어떤 분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길로 안내하는 어떤 인연이지 않을까. 뭐 카르믹이라고 하더라도 그 관계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객관적으로 보시고 충분히 나를 위해서 잘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나의 중심을 찾고 내가 얼마나 잘해왔는지를 보시는 어떤 그런 과정이 되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제가 현실화 법칙에서 새로운 과제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펀덤 점프를 위해서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조금 안내를 드릴게요. 12월 동안은 새로운 포털이 열려서 우리가 넥스트 레벨로 나아가는 어떤 기반이 이미 준비가 되었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까지 내가 뭐를 부족하고 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잔소리를 하고 들여다보았다면, 12월 동안은 내가 그동안 무엇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잘 해냈는지를 매일 하나씩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메모하셔야 돼요. 우리 생각보다 기억력이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 좋다고 하시면 또 안 하셔도 되는데, 저랑 비슷하신 분들은 무조건 메모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이렇게 대했어,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했어, 저번엔 저렇게 했는데 이번엔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일은 이렇게 할 거야처럼,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나 지금 저번보다 나아져서 하고 있는 선택이나 실천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스스로가 인지하고 기록하시는 시간들을 12월 동안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뭐 돈을 이만큼 벌었어. 뭐 이런 뭐 이름을 해냈어. 그게 아니라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고 뭐 그 노력 중에 이런 실패가 있었고 근데 내가 그 실패 때 주저앉지 않았고 다시 일어났고 같은 것들에 대해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언제든지 궁금하시면 질문 주시고 다른 분들이 또 질문 그 답변해 주셔도 좋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짜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잘하고 계시다는 얘기 한 번 더 해드리고 싶고 또 우리가 또 앞으로 또 함께 씩씩하게 잘 해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소중합니다. 받아가세요. 3, 2, 1 델롬델 상큼박 패밀리 여러분 델롬델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딘가에 들였던 노력은 절대 헛된 게 없어요. 당장 내가 원하는 식으로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 안에 다 쌓여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시기에 나를 위해 뿅 하고 나타나서 나를 돕는 일들이 저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딴 걸 하고 있냐 그런 생각이 들거나 나 지금 여기 누구 나는 누구 여기 뭐 하지 이렇게 할 때도 그냥 맡은 일을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항상 열심히 해내려고 하고 살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저를 도와주는 저를 남들과 다르게 만들어주는 저만의 무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하시는 일이 뜻대로 잘 안 됐다고 하시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거 어디 안 갔어요. 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잘했다고 스스로에게 꼭 이야기해 주시고 급하게 말고 차근히 스스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이제부터는 찬찬히 꼼꼼히 들여다봐주면서 인정해주고 남들이 아니라 내가 인정해주고 내가 내 목소리 들어주고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느껴주고 바라봐주고 하면서 그렇게 한 발씩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앞으로도 진심 다해서 열심히 씩씩하게 함께 가도록 해요.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함께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우리 예쁘게 매일매일 열심히 씩씩하게 가보아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애쓰셨어요. 여러분 오늘은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푹 주무시고 우리 또 곧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 뿅. 굿나잇. 사랑해. 안녕. 갑니다. 핑크예요. 본론이 빨리 가니까 더 좋으시죠, 여러분. 제가 그 카드 뽑는 시간을 그거 할까 봐요. 그죠? 좀 약간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되게 소울메이트예요. 소울메이트. 코어 온들을 치유하는 소울메이트 좋아요. 제가 카드 뽑아 오겠습니다, 여러분. 좀만 기다려주세요. 소울메이트 카드입니다, 여러분. 클리어링 코어 온즈라고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공식적인 해석이라고 치자면 소울메이트와의 연결이 여러분들의 어떤 핵심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울메이트의 관계는 평온하고 안정적인 것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오래 묵혀두었던 감정이나 패턴, 상처를 드러내어서 치유 작업을 시작하도록 도와주는 역할 역시 한다는 거죠. 뭐 카르믹이나 트윈 플레임처럼 미치게 막 닥달하고 막 몰아붙이는 그런 느낌은 없지만 서로의 성장을 돕는 인연이죠. 소울메이트는. 그래서 편안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냐면 둘이서 서로를 성장하는데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상처로 인한 트리거로 상대를 상처를 주게 되거나 내 스스로에게 또 상처를 입히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오래된 상처가 드러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영혼이 더 높은 레벨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 이상 잡고 있을 수 없는 그런 감정적인 패턴이 드러나는 시점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또 이 상처라는 거는 관계에서 반복되던 문제나 과거의 상처, 버려짐이나 거절 혹은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자존감이 흔들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처를 마주하면서 이거를 치유를 해야 우리가 이것들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또 소울메이트는 상처를 건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치유를 촉발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소울메이트의 연결 자체가 여러분들의 어떤 그 불안을 자극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어떤 그
막 감정을 마주하게 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해결해 주는 거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고요. 감정적 조화를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요. 특히나 이 과정이 흔들리거나 감정적으로 강하게 반응이 될 수 있지만 이것 자체는 실제 치유의 신호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관계가 더 건강해지기 위한 어떤 그 정렬의 과정이라 그러죠. 여러분들의 핵심 상처가 클리어 될수록 더 깊은 연결이나 안정된 애착, 더 진실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카드 자체가 여러분들이 가끔 소울메이트랑 연결돼 있는데 왜 이게 이렇게 힘들까 하는 생각이 오신다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정렬이 되는 중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니까 더 적극적으로 한번 마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다면 잘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꾸준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필요한 조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감정을 누르지 말고 인정하라. 내 감정을 품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적 트리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왜 나한테 좀 자극이 되는 것들이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내가 마주할 때 나도 모르게 그 자연스럽게 오토매티컬리 어떤 그 트리거가 탁 발발이 될 때가 있죠. 근데 그러지 말고 원인을 관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문제, 그러니까 나의 문제를 상대방한테 투사하지 말고 야, 너 이랬지? 이렇게 하지 말고 저도 경험이 있어서 압니다. 그러지 말고 나의 내면의 패턴을 돌아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내 본래의 가치감을 회복하는 것 역시 1번과 마찬가지로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치유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 소울메이트와의 연결이 더 깊고 조화로운 단계로 상승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코어 온도가 뭔지를 알게 되는 시점에 저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걸 보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반복적으로 하는 짓이 있어. 저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게 있으실 거예요. 없다 그러면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내가 나를 증명하지 않는데도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까? 내가 이것들이 사라진다면 그 사람이 여전히 나를 매력적으로 봐줄까? 내가 혹시나 버려지는 것이 아닐까? 나를 왜 인정해 주지 않을까? 그 사람은 나를 보고 싶은 게 맞을까처럼 오래된 감정이나 불안이 떠오른다고 하죠. 이게 이제 요런 시점이 굉장히 인생이나 연애에서 중요한 타이밍인데요. 요런 것들이 일어날 때 어떤 게 일어나냐면 과거 연애 패턴이나 감정 습관을 정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정화가 일어나고 난 후는 훨씬 더 내 자신에게도 혹은 상대방에게도 부드럽고 성숙해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의 업그레이드 키워드가 지금 계속 나오는데 1번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죠? 그래서 내가 트윈 플레임이든 거시갱이 소울메이트든 뭐든지 간에 그죠? 여러분들의 연애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 테니까 아니라고 하시더라도 들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말씀드렸다시피 소울메이트 같은 경우는 동성일 수도 있고 이성일 수도 있어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모두가 다 가능합니다. 특히나 소울메이트 같은 경우는 트윈 플레임과 소울메이트가 동시에 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대신 근데 소울메이트라고 해서 무조건 트윈 플레임은 아닌 구조가 됩니다. 교사, 카탈리스트도 마찬가지고 카르믹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울메이트는 우리가 평생 살면서 여러 명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나의 교훈을 배우고 성장을 하게 되는 계기로 마련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왜 이렇게 끌리지? 이 사람 왜 이렇게 나를 잘 이해해주지? 어디서 본 것 같지? 왜 이렇게 친근한 느낌이 들지? 왜 나도 모르게 자꾸 끌리지처럼 여러분들만의 어떤 끊을 수 없는 어떤 끈이 느껴지는 건 역시 소울메이트가 또 트윈 플레임 보다는 좀 더 순화된 버전, 부드러운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좋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카드에서도 보이죠. 지금 pain 돼 있고 confidence 돼 있어요. time. You are trying too hard. Give it time. 시간을 좀 줘. 너무 제가 이걸 안 보고 있었네요. 이 트윈 플레임 나와 있어요, 여러분. Your passion ignites. 그래요. 여러분들의 지금 열정이 지금 불꽃을 튀고 있다. 지금 난리가 나버렸다. 상대방도 그렇고요. 서로가 지금 그죠? 축하드려요. 그래 나중에 가서 자랑 좀 하세요. 저 배 아프게. 좋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트윈 플레임이나 소울메이트와의 어떤 그 리유니언 혹은 관계 발전을 위해서
너무 몰아붙이는 건 아닌가, 나를 너무 괴롭히는 건 아닌가 하는 거를 조금 돌아보시라고 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나의 코어 운드, 그러니까 내가 반복하고 있는 것들, 혹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 우리가 연애를 하면 안 해야 되는데 하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뭔지 알죠? 그런 거를 내 스스로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 리유니언을 더 당기는 그런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고,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이나 상대방이나 함께 미래를 계획하든지 아니면 이미 미래를 계획했거나 여러분도 모르게 상대방 혼자서 미래를 계획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싫으면 싫다고 얘기를 하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상대방을 위한 어떤, 우리들을 위한 어떤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감정이나 열정이 다시 조그맣게 스물스물 피어나기 시작한 어떤 그런 전환이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여요. 왜일까? 패션이, 그러니까 그 이성적인 열정 뭔지 아시죠? 남자로 보고 여자로 보는 그 어떤 성적인 매력이 지금 막, 그죠? 그렇다. 여기 디즈니예요. 그래서 어린이들 나가세요. 그리고 페인 나와 있고 컨피던스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를 마주 하셨거나 하시고 계시는 과정이라고 보여요. 왜냐면 내가 너무 괴로워, 이미 너무 괴로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왜냐면 여러분, 내가 잘못한 거 있잖아요. 혹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내 부분을, 나의 어떤 것들을, 그거를 마주하는 거 그렇게 썩 그렇게 행복한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얘기 안 하고 싶지. 나 그런 거 없어요. 하고 싶잖아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그거를 마주 하는 것들이 여러분이 힘이 들지만 지금 자신감을 가지고 굉장히 잘 하고 계시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걸 하셨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도 저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트윈 플레임이자 소울메이트인 이 사람이 그런 일을 겪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계획하는 어떤 넥스트 레벨로 나가는 스텝들이 지금 가능할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이 빨간 실의 인연이라는 게 우리가 이미 빨간 실로 새끼손가락에 이렇게 묵혀있죠. 그렇죠? 그래서 내 뜻대로 이걸 끊어버리고 도망가고 그 마음대로 안 된다 얘기예요. 여러분이 떠나려고 해보셨거나 상대방이 떠나려고 해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보란듯이 다시 또 끌려오죠. 이게 운명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싫으시면 컷 타인가 뭐 컷타인가 뭐 또 그런 게 또 뭐가 있던데 궁금하시면 알려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근데 흑 마술이라 그래갖고 블랙 매직 같은 건 안 믿어요. 뭐 왜 막 그런 거 남 잘못되라고 고사 지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걸 안 믿는데, 왜냐면 아니면 나의 소원을 비는데 남이 뭔가를 상실해야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 입장에서는 너무나 타당하나 공적으로 봤을 때 뭔가 누구에게 피해가 가야 되는 그런 소원들은 주파수를 듣더라도 전 좀 잘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그게 결국 나한테 돌아올 거니까. 내가 그렇게 남을 위해 빌었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그렇게 빌고 내가 똑같은 걸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거 저는 별로 믿지도 않을 뿐더러 비추고, 그리고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나의 기준이 확실하고 내가 나의 보호막이 확실하다면, 그러니까 나의 영적인 혹은 나의 에너지적인 혹은 나의 믿음이 확실하다면, 견고하다면 흔들릴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처님을 예를 들어볼게요. 부처님 하면 우리 어디가 극락 가거나 지옥 가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의 약간 사탄 비슷한 거 뭐 있잖아요. 저는 모태 불교인데 기억이 안 나네요. 뭐 사탄이나 뭐 악마나 그런 것들이 있다 치면, 그런 것들이 나를 유혹을 한다 그래서 내가 그런가? 잠깐 헷갈릴 수는 있지만 그게 부처님을 넘거나 하나님이나 하느님을 넘는 진리라고 우리가 믿지 않잖아요. 저는 흑마술이나 뭐 그런 나쁜 의도로 기도하는 것들이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안 믿으면 땡이에요. 내가 그 영향력을 안 주면 아무 메가리를 못 쓰는 거, 힘을 못 쓰는 거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기 스위밍풀 나와 있어서 sunbathing and tanning, pool game and fun, pool parties 돼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과 상대방이 수영장에서 만난다거나 아니면 두 사람 사이에 물이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거나, 그죠? 이런 하늘색이 중요하거나, 뭐 이렇게 선탠을 할 때 혹은 태닝을 할 때 혹은 뭐 바닷가나 물가에서 서로 만나게 된다거나, 수영복 입고 만나나요? 그러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풀파리에서 만나거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 소리야, 나 수영장 가지도 않아. 그렇지만 여러분이 수영장에 누구 데리러 가거나 수영장과 관련된 아니면 무슨 호텔을 갔는데 거기 수영장이 있는 호텔이야, 뭐 이런 걸 될 수도 있어요. 해외여행 갔더니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그러려니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기를 꼭 전해주세요. 좋아요. 지금 또 수석 역행이 막 끝났어요. 그래서 오해가 있던 것들이 풀리고 여러분들께 새로운 게이트웨이가 포털이 열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1월 30일 자체를 어떤 되게 중요한 그걸로 생각하거든요. 뭐라 그래야 되지? 기회의 장이라고 생각해요. 업그레이드의 그 문턱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걸 이미 겪고 계시거나 앞으로 이 여러분들의 트윈 플레임이자 소울메이트와 함께 12월이나 혹은 앞으로 오는 그 한두 달, 몇 달 앞으로 계속된 시간 동안 겪게 되실 거라고 보이고 내가 나의 상처를 마주하면 마주할수록 나의 자신감이 올라가고 내가 그러니까 불안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게 없어서 자신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남들한테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게 약간 그런 거거든요. 맨날 하는 잔소리니까 제가 오늘 참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인연을 통해서 나의 업그레이드의 어떤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다. 아니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경험들로 자신이 단단해져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것들도 분명히 가능합니다. 특히나 트윈 플레임 같은 경우는 나한테 있는 일이 상대방에도 동시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냐면 디바인 페미닌이 훨씬 그거를 먼저 겪게 되고요. 디바인 마스큘런은 디바인 페미닌이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 따라잡기 시작해요. 이게 그래서 몇 개월이나 몇 년의 간격으로 따라오는 그 템포가 늦어지거나 빨라지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어떤 그 개인 상담 같은 거 필요하시다면 여러분 밑에 링크로 오시면 돼요. 분석 제가 해드리고 제가 뭐 관계가 맞다 안 맞다라고 얘기해드릴 자격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전 또 점쟁이도 아니고 그런 거 몰라요. 근데 그런 재능은 없습니다. 열심히 할 뿐이지. 근데 제가 최대한 많이 제가 리서치한 것들을 토대로 그리고 더 많이 리서치해서 여러분들께 최대한 다양한 인사이트 제가 전해드릴 거고요. 그것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맞다 아니다를 판단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어쨌든 제가 그 질문지 보내드렸어요. 상담 문의 주신 분들. 그 천천히 구체적으로 좀 답해주시면 좋고 여러분들의 인연이 지금 어떤 넥스트 레벨로 나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분들도 1번 좀 들어보세요. 비슷한 내용이고 1번하고 다른 거라고는 이제 소울메이트다 아니다 정도의 차이인 것 같은데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공명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애쓰셨어요. 네, 좋은 기운 보내드릴게요. 기다려보세요. 이거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 전하고 싶고요. 여러분들의 관계성이 무엇이든 여러분들의 전생의 인연이 어떤 분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길로 안내하는 어떤 인연이지 않을까. 카르믹이라고 하더라도 그 관계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객관적으로 보시고 충분히 나를 위해서 잘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나의 중심을 찾고 내가 얼마나 잘해왔는지를 보시는 어떤 그런 과정이 되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제가 현실화 법칙에서 새로운 과제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펀덤 점프를 위해서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조금 안내를 드릴게요. 12월 동안은 새로운 포털이 열려서 우리가 넥스트 레벨로 나아가는 어떤 기반이 이미 준비가 되었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까지 내가 뭐를 부족하고 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잔소리라고 들여다보았다면 12월 동안은 내가 그동안 무엇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잘 해냈는지를 매일 하나씩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메모하셔야 돼요. 우리 생각보다 기억력이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 좋다고 하시면 또 안 하셔도 되는데 저랑 비슷하신 분들은 무조건 메모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이렇게 대했어.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했어. 저번엔 저렇게 했는데 이번엔 이렇게 했어. 내가 이 일은 이렇게 할 거야처럼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나 지금 저번보다 나아져서 하고 있는 선택이나 실천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스스로가 인지하고 기록하시는 시간들을 12월 동안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돈을 이만큼 벌었어. 이런 이름을 해냈어. 그게 아니라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고 그 노력 중에 이런 실패가 있었고 근데 내가 그 실패 때 주저앉지 않았고 다시 일어났고 같은 것들에 대해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언제든지 궁금하시면 질문 주시고 다른 분들이 또 질문 답변해 주셔도 좋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짜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잘하고 계시다는 얘기 한 번 더 해드리고 싶고 또 우리가 또 앞으로 또 함께 씩씩하게 잘 해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소중합니다. 갑니다. 받아가세요. 3, 2, 1 델룸들 상큼박 패밀리 여러분 델룸들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딘가에 들였던 노력은 절대 헛된 게 없어요. 당장 내가 원하는 식으로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 안에 다 쌓여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시기에 나를 위해 뿅 하고 나타나서 나를 돕는 일들이 저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딴 걸 하고 있냐 그런 생각이 들거나 나 지금 여기 누구 나는 누구 여기 뭐하지 이렇게 할 때도
그냥 맡은 일을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항상 열심히 해내려고 하고 살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저를 도와주는, 저를 남들과 다르게 만들어주는 저만의 무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하시는 일이 뜻대로 잘 안 됐다고 하시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거 어디 안 갔어요. 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잘했다고 스스로에게 꼭 이야기해 주시고, 급하게 말고 차근히 스스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이제부터는 찬찬히 꼼꼼히 들여다봐 주면서 인정해주고, 남들이 아니라 내가 인정해주고, 내가 내 목소리 들어주고,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느껴주고 바라봐주고 하면서 그렇게 한 발씩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앞으로도 진심 다해서 열심히 씩씩하게 함께 가도록 해요.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함께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우리 예쁘게 매일매일 열심히 씩씩하게 가보아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애쓰셨어요. 여러분 오늘은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푹 주무시고 우리 또 곧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 뿅. 굿나잇. 사랑해. 안녕. 녹색 갑니다. 자, Remember your identity. You can do it. 좋아요. 여러분 제가 빠르게 카드 뽑아볼게요. 쟤 넘어졌어. 와, 똑같은. 여러분들은 2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2번. 여러분들이 2번 들으셔야 돼요. 2번 듣고 오세요. 성격 급한 분들이죠. 2번 들으세요. 주차장 로맨스. 갑니다 여러분. 잠깐만 한 장부터 보자. 좋아요. 일단 이 카드 뽑으신 분들은 제가 왜인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제가 그냥 느낌상 뭐라 해야 되지? 좀 약간 디바인 마스큘런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집니다. 왜냐면 현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설명해 두신 거 아마 두신 거 어떡하냐? 죄송합니다. 꾸짖어 주세요. 제가 해놓은 그런 것들을 보셨다면 아마 느낌 오실 수도 있는데, 일단 디바인 페미니네 같은 경우는 내면을 관장하는 에너지입니다. 나의 영혼, 나의 직감, 나의 느낌, 어떤 무의식을 컨트롤하는 어떤 에너지라고 친다면, 상징하는 에너지라고 친다면, 컨트롤 아니에요. 상징하는 에너지라고 친다면, 디바인 마스큘런의 같은 경우는 어떤 이 디바인 페미닌의 에너지를 토대로 현실에 반영을 하는 어떤 그런 현실적인 조건을 이뤄내는, 매니페스트 하는 그런 에너지, 남성적인 힘과 선택, 결단 같은 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지금 더 월드카드 나온 걸 보면 실제로 여러분이 어디 이동하시는 중이라거나 이동하셨다거나 이동해서 만났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고, 해외에 있는 사람, 해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는 사람, 혹은 해외와 관련된 인연들이 여러분들께 의미가 굉장히 있는 걸 수 있고, 실제로 여러분들의 트윈 플레임이나 소울메이트나 카르믹이나 뭐 전생의 인연이나 뭐 교사 혹은 카탈리스트의 인연이 여러분께 어떤 해외와 관련된 키워드를 가진 인연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특히나 지금 Remember your identity 돼 있죠. 여러분들 스스로의 어떤 그 정체성을 기억하라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You can do it. 넌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카드가 나왔는지 제가 한 번 더 쭉 둘러보자고 하면, 실제로 숫자 2라는 것은 균형을 뜻합니다. 트윈 플레임이나 수비학 구조에서 내면 셀프, 자아의 정의 번호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여성적인 에너지죠. 디바인 페미닌의 에너지인데, 이 수열 자체가 균형이나 내면
정체성, 나의 회복, 경계선의 재확립을 뜻한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 카드 뽑으신 분들은 디바인 페미닌이든 디바인 머스큘런이든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들과 관계나 감정, 외부 자극에 흔들린 자아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트윈 플레임 상황일수록 상대에게 맞추느라 혹은 나의 상처에서 도망가느라 버려질까 두려워서 이런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리듬, 정체성들을 스스로 왜곡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뭐 내가 트윈 플레임이든 아니든 소울메이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앞에 나서고 싶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고 더 매력적으로 보였으면 좋겠고 누구나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트윈 플레임이라고 다 들어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계랑 상관없이 이제 요거 뽑으신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나의 정체성을 잊은 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랬냐 하면 사회에서 나한테 요구하는 아이덴티티가 너무 많았어요.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거 해야 되잖아. 너 장남이니까 이렇게 하지. 너 내가 뭐 실제로 진짜 첫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동생한테 양보해야지. 너 뭐 이거 해야지처럼 뭐 너는 여자니까 이래야지. 남자니까 이래야지. 너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네가 돈 버니까 이렇게 해야지. 뭐처럼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짊어지지 않아도 될 것까지 너무나 다양히 많이 짊어지고 살아오셨다라고 보이고 책임이 너무나 무겁다거나 여러분들이 내가 아닌 모습에 맞춰서 등장을 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게 내가 맞아? 어떤 게 나야?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착한 사람의 역할.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착해야 돼. 저 같은 경우 이런 병은 약간 있어요. 착한 병이 있어가지고 약간 내가 힘들면서도 약간 참아야 돼. 약간 그런 강박이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거 많이 고쳤고 그래서 전 노를 못했어요. 노 하는 게 너무 죄책감이 느껴져가지고 되게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뭐 어떤 단점이 있냐면 그거를 이용하는 인간들이 생겨나요. 내가 노를 못할 거를 알고 나의 능력이나 나의 어떤 것들을 지 구미에 맞게 요래저래 굴려갖고 이용해 먹는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뼈 아프게 느낀 다음에 노를 할 줄 알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런 운드가 있다면 상처가 있다면 치유를 하셔야 돼요. 특히나 여러분이 착한 사람 역할뿐만 아니라 몇 개 예시를 제가 좀 들어드리면 내가 무조건 이해한다. 나는 이해력이 넓어. 나는 모두를 품는 사람이야처럼 난 항상 첫째라서 뭐 양보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이런 거 가능하고 사회적인 그 이미지 때문에 나는 모두를 용서해야 돼. 이런 것도 가능해요. 나도 빡칠 때 있고 나도 열받을 때 있고 그냥 쌍욕을 퍼부어주고 싶을 때가 막 부글부글 하는데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라서 나 그러면 안 돼서요. 못했어요. 이런 거 가능해요. 그래서 버티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힘들 때 무너진 적이 없어. 나는 힘들어도 무너지면 안 돼. 내가 무너지면 나의 책임에 모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무너지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버티고 포기하지 않아야 돼. 나에게 포기란 없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난 무조건 버텨. 이런 걸 수도 있어요. 혹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책임지는 그런 분들일 수도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저 같은 일을 하시는 이런 분들은 특히나 상대방의 감정이나 다른 사람들의 변화를 쉽게 잊고 픽업하기 때문에 특히 예민하다는 지적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있죠. 저는 그게 굉장히 기프트라고 생각하는데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알다 보니까 내 기분보다 상대방을 먼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배려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으셨을 수 있어요. 그거 상대방의 뭐 기분을 낮게 하기 위해서 더 좋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 여러분들이 먼저 시도하셨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나의 니즈 그러니까 나의 필요라든지 뭐 나의 어떤 마음 같은 것들이 항상 뒷전으로 미루어졌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런 패턴이 쌓이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흐려지고요. 관계 안에서 나의 중심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 두 개가 나온 이거는 바로 여러분들의 그 균형을, 흔들림을 바로 잡으라는 신호를 이야기해 줍니다. 특히 지금은 여러분들이 내 정체성을 선택하고 내 정체성을 더 빛나게 할 때 두 사람의 관계가 더 자리를 잡는다, 더 쉽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의 욕구나 리듬, 감정이나 경계를 너무 양보하지 않아도 된다. 내 모습 그대로 나타날 때 상대방이 더 뜨거운 매력을 느끼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에너지에 너무 빨려 들어가지 말아라. 빨려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나를 가지고 들어가라는 거거든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원래 사랑을 하시게 되면 그냥 흠뻑 빠져서 사랑을 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분들일수록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건강한 경계나 어떤 건강한 사랑관이나 그 연애관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일 경우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를 다 내어주고 연애를 해서 호되게 당한 경험이 있어요. 그죠? 뭐 현실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내가 나를 방치해야 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다양하게 노출이 되어서 이런 카드가 나온 걸 수도 있어요. 특히나 트윈플레임 같은 경우는 그 강렬함이 카르밋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남들도 솔직히 이해를 못해요. 왜냐면 나도 이해를 못했는데 지들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런 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두렵다. 그래서 뭔가 관계가 진도가 안 나는 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내 스스로의 자아나 기준을 확립할 때 상대도 변화한다 그래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해드리고 있는데 이 트윈 플레임의 법칙 중에 하나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이 양자 얽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양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또 입자로 구성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있는데 현실화 법칙 가시면 더 자세히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 한 번 연결된 입자라는 것은 한 입자가 변화를 하게 되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와 연결되어 있는 입자가 저절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슈레딩거 고양이 뭐 이런 건데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중심을 잡거나 여러분들 상대방의 중심을 잡는 순간 상대방도 반대쪽도 그렇게 중심을 잡게 된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보여주면 상대방도 자신의 역할 혹은 가면 혹은 상처의 패턴을 벗어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제너레이션 컬스에 대해서 지금 또 따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이게 이제 컬스라 그러니까 좀 무섭긴 한데 그러니까 저주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대물려져 오던 어떤 심리적인 상처나 패턴이나 관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히나 그걸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들으시고 괜찮으면 상대방한테 추천해드리는 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킴박타로로 팍팍 키워주세요. 좋아요. 그래서 이 카드 자체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고치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어떤 그 정렬을 원한다면 내가 나의 정렬을 잡으면 된다라는 팁을 드리는 거고요. 나의 정체성 회복이 가장 먼저고 바로 행동해라. 너는 틀렸어.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나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거거든요. 나를 잃게 했던 어떤 그런 추억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보시고 그때 나는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어떤 것들이 나를 지금 이런 선택을 하게끔 지금 반복하고 있는 패턴이 뭔지를 보시고 실제로 사회에서 나한테 맡겨진 역할이나 가면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써보세요. 이분들은 두리뭉실하게 알고 계실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이제 착한 병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저는 내가 또 뭐가 있냐?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걸 한번 써보세요. 저는 이제 쓰니까 이게 더 확실하게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가면 아래에 있는 혹은 그 역할 아래에 있는 진짜 나의 감정이 뭐고 욕구가 뭔지를 한번 인정해 보시면 좋아요. 왜냐면 이게 절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뭔지 알아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내가 나를 들여다볼 수 있을 때 상대방의 원하는 걸 알게 되고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내가 더 투명하게 인지할 수 있게 돼요. 특히나 트윈 플레임 같은 경우는 무조건 디바인 페미닌이 먼저 변화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2번을 꼭 들어보세요. 같은 얘기를 제가 지금 또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디바인 마스큘런은 디바인 페미닌의 에너지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어떤 구조나 재정렬을 겪고 계시거나 앞으로 겪게 되실 수 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디바인 페미닌이라면 여러분들의 디바인 마스큘런이 그걸 따라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돼요. 특히나 이 관계에서 기준을 새롭게 세우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이제 다시 내가 나의 진짜 모습을 찾아 들어가서 그거를 인정해주고 포용해주기 시작한다면 상대방도 그걸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걸 말해봐 라기보다는 실제로 내가 내 모습으로 나타나면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나에게 노출할 수 있게 된다, 공개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까지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 의견이나 에너지 혹은 외부 영향으로 이제까지 흔들렸던 나의 스펙트럼을 다시 내가 중심을 찾는 아주 중요한 과정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그 순간 여러분들의 관계나 삶도 다시 정렬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뭔가 부족하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걸 해낼 수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영어 단어 기억 안 나버리네. 영어 공부 다시 좀 해야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능력이 있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는 여러분이 그렇게 평가받았을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지금 에너지 정화를 겪고 계시거나 과거에 내가 실수했던 거 혹은 내가 잘 못했던 것들 때문에 어떤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보이는데
그것들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나를 정화한다면, 그러니까 진짜 나를 찾아 들어간다면 자신감이 생긴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너무나 무서운 것이 지금 여기에 기다리라는, 급하게 가지 말라. 이게 그 trust the process라 얘기죠. 과정을 따라가면 당연히 여러분들께 밸런스가 오고 결과가 온다는 건데,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서두르시는 이유나 이거를 빨리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이유가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이라거나 아니면 이걸 놓칠 것 같은 불안함 때문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말씀 좀 드려보면, 내 기준이 딱 잡히고 나면 서두르는 게 줄고, 그 서두르면 어디서 오냐면 불안에서 오거든요. 불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는 게 뭔지, 내 안에 있는 그런 과거의 패턴이나 상처가 뭔지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그 제너레이션 컬스라는 걸 이해하고 나서부터 이게 마음이 되게 편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도 꼭 한번 들어보시고, 실제로 제가 디바인 마스큐라인일 수도 있겠다는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여기 보시면 현실에 대해서 제가 여기 코인 카드가 2개나 나와 있어요. 여왕과 기사예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실제로 여러분은 상대방들이 그 다음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지금 기점을 맞이하셨거나 이미 가시고 계세요. 특히나 더 월드 카드 같은 경우도 넥스트 레벨로 나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중간에 고양이가 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네 마리가 뒤에서 그죠, 너 지금 뭐하냐 약간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여러분이 지금 그런 변화를 겪고 계실 수 있어요. 상대방이 그럴 수도 있고 동시에 겪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의 변화나 상대방의 변화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의아함을 자아내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왜? 트윈 플레임이기 때문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상할 거 없어요. 왜냐면 트윈 플레임은 내가 이 관계를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거를 주변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어찌 알겠느냐 같은 비슷한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데 내가 나를 찾으라 그랬죠. 관계에서 나를 잃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너랑 갈등이 없기 위해서 뭐든지 어그리하거나 동의하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야. 좋은 관계라는 것은, 좋은 연인 관계라는 것은 상대방과 내가 동시에 서로의 어떤 서로가 넘는 산을 응원해주고 의견이 맞지 않는 것들을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해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선택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둥, 너는 틀렸다는 둥,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두 사람의 유연성이 그랬을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그때 내가 스텝업을 하고 나는 이렇지 않아, 나는 실은 이런 걸 원해 하고 이야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걸 여러분들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반복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카드가 나온 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못했던 내 정체성을 잃을까봐 내가 갇힌다는 불안함에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실제로 표현을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부터 경험하게 되시거나 이미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예전 같으면 내가 엄두도 못 냈을 거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뭔가 소통을 하고 계실 수도 있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우와 이게 되네, 어머 이거 가능한데? 처럼 깨닫고 계시는 시점일 수 있고, 실제로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나의 의견을 얘기하고 나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관계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스스로 깨달으시는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상대방이 나를 판단하지 않네, 상대방이 실제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네, 이런 것들이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특히나 트윈 플레임 같은 경우는 unconditional love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조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몰라요. 왜냐면 경험 못했으니까 모를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냥 나의 본질을 이해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그게 틀렸다고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맞다고 느낌 들면 그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거 틀린 것 같고 나는 이거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진짜 여러분의 트윈 플레임이라면,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그것도 말이 되는 것 같아.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요렇게 해볼까처럼 둘이서 쿵짝이 맞아 들어간다는 실제로 피부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둘이서, 그러니까 실제로 건강한 연애 관계를 만들어가는 중이라거나 앞으로 만들어가게 되실 거예요, 이분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부딪히게 될 거고, 근데 그 부딪힌다는 게 갈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위한 장이라고,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왠지 모르겠지만 바퀴임라시라고 그러죠. 그죠? 여러분들이 주차장이나 어떤 그 사람들의 눈이, 주차장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게서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프라이빗한 장소가 두 사람한테 중요할 것 같고, 실제로 자동차나 뭐 자동차 데이트 아니면 자동차 있는 뭐 주차장 같은 것이 뭔가 키워드가 될 수 있어요. 두 사람한테 중요한 공간이 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어떨까? 저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려봅니다. 좋아요. 이 인연도 보통 인연은 아니라고요. 실제로 트윈플레임이거나 소울메이트가 아니라도 뭐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들으셨겠지만 여러분의 연애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굉장히 다양한 어떤 시각이나 그런 기준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여러분들 좀 다양하게 좀 마음을 열고 보시는 거를 저는 일단 추천을 조금 드려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뭐랄까, 여러분에게 다가온 인연이 혹은 여러분께 다가오게 될 이 인연이라는 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나의 정체성을 찾게 하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여야 해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세월이 지나면서 혹은 내가 성장을 하면서 혹은 내가 일을 하면서 혹은 내가 상처를 딛고 혹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내가 지금 만들어져 온 나와 실제로 내가 아닌데 나라고 믿고 사는 나와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내가 되고 싶은 나,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실제로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여러분께 가장 필요한 것들을 서로 함께 퍼즐 맞추듯이 맞추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여러분들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트윈플레임, 양자, 얽힘이라고 말씀드렸죠.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예요. 여러분, 공시성의 원리입니다. 더 자세한 거는 현실화 법칙 하시면 보실 수 있고, 상대방이 이렇게 변하거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정치성을 찾는데 서로가 가장 큰 응원꾼이 되어주고 치어리더가 되어주고 응원을 하는 사람이 되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나의 집이 되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이게 또 굉장히 또 깊이 있는 뭔가 그런 게 좀 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2번을 꼭 들어보세요. 이거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 전하고 싶고요. 여러분들의 관계성이 무엇이든 여러분들의 전생의 인연이 어떤 분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길로 안내하는 어떤 인연이지 않을까. 뭐 카르믹이라고 하더라도 그 관계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객관적으로 보시고 충분히 나를 위해서 잘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나의 중심을 찾고 내가 얼마나 잘해왔는지를 보시는 어떤 그런 과정이 되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제가 현실화 법칙에서 새로운 과제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펀덤 점프를 위해서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조금 안내를 드릴게요. 12월 동안은 새로운 포털이 열려서 우리가 넥스트 레벨로 나아가는 어떤 기반이 이미 준비가 되었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까지 내가 뭐를 부족하고 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잔소리라고 들여다보았다면 12월 동안은 내가 그동안 무엇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잘 해냈는지를 매일 하나씩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메모하셔야 돼요. 우리 생각보다 기억력이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 좋다고 하시면 또 안 하셔도 되는데 저랑 비슷하신 분들은 무조건 메모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이렇게 대했어.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했어. 저번엔 저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했어. 내가 이 일은 이렇게 할 거야처럼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나 지금 저번보다 나아져서 하고 있는 선택이나 실천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스스로가 인지하고 기록하시는 시간들을 12월 동안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뭐 돈을 이만큼 벌었어. 이런 이름을 해냈어. 그게 아니라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고 그 노력 중에 이런 실패가 있었고 근데 내가 그 실패 때 주저앉지 않았고 다시 일어났고 같은 것들에 대해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언제든지 궁금하시면 질문 주시고 다른 분들이 또 질문 답변해 주셔도 좋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짜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잘하고 계시다는 얘기 한 번 더 해드리고 싶고 또 우리가 또 앞으로 또 함께 씩씩하게 잘 해봅시다. 갑니다. 받아가세요. 3, 2, 1. 델룸들 상큼박 패밀리 여러분, 델룸들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딘가에 들였던 노력은 절대 헛된 게 없어요. 당장 내가 원하는 식으로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 안에 다 쌓여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시기에 나를 위해 뿅 하고 나타나서 나를 돕는 일들이 저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딴 걸 하고 있냐 그런 생각이 들거나 나 지금 여기 누구, 나는 누구, 여기 뭐하지 이렇게 할 때도 그냥 맡은 일을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항상 열심히 해내려고 하고 살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저를 도와주는, 저를 남들과 다르게 만들어주는 저만의 무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하시는 일이 뜻대로 잘 안 됐다고 하시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거 어디 안 갔어요. 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잘했다고 스스로에게 꼭 이야기해 주시고 급하게 말고 차근히 스스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이제부터는 찬찬히 꼼꼼히 들여다봐 주면서 인정해주고 남들이 아니라 내가 인정해주고 내가 내 목소리 들어주고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느껴주고 바라봐주고 하면서 그렇게 한 발씩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앞으로도 진심 다해서 열심히 씩씩하게 함께 가도록 해요.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함께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우리 예쁘게 매일매일 열심히 씩씩하게 가보아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애쓰셨어요. 여러분 오늘은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푹 주무시고 우리 또 곧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 뿅. 굿나잇. 사랑해. 안녕. 네, 네 번째 마지막이에요. 화이트. Divine Creativity 그래요. Cosmic Intelligence. 오 그래요. 예쁘다. 나비랑 무지개가 나왔네. 피보나치 그거 같이 생겼다 그쵸? 미안합니다. 제가 빨리 카드 뽑아올게요. 여러분 죄송해요. 이분들은 이 카드 뽑는 걸 좀 보여드려야겠네. 왜냐면 지금 디바인 크리에이티비티 나왔는데 콘서트라고 나왔어. 너무 깜짝 놀라서 지금 아이디에이션도 나와 있는 걸 봐서 약간 여러분이 동경하는 사람을 좋아하나? 동경하다가 좋아해졌거나 좋아하는데 동경하거나 이런 느낌인가? 좋아요. New beginning 좋네요. 새로운 출발을 하셨거나 하려고 하신다. 새로운 시작이 온 관계 혹은 새로운 시작을 만나게 해줄 사람. 10이니까 또 시작이기도 하네. 완성이기도 해요. 치유가 된 관계 좋아요. 미쳤어요. 러버스랑 투 오브 컵스 나왔죠. 이 집은 나중에 후기 전해주세요.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가족분들을 다 연애할 수 있게 사랑의 주파수를 쫙 올려주셔야 돼요. 그럼 리딩 갑니다. 렛츠고. 자 마지막 카드를 우리가 한번 가봅니다. 지금 마지막 카드는 10 나와 있어요. Divine Creativity 나와 있고 Receiving Cosmic Intelligence 돼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창조적인 일을 하신다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창조적인 일을 하는 상대방과 연결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여져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4장 중에 지금 이 카드가 가장 좋아요. 뭐라 그러지? 좋다기보다는 뭐라 그러지? 지금 가장 설레는 마음이 많은 관계가 이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 딱 봐도 여러분 보시겠지만 The Lovers 그리고 Two of Cups 나와 있고 The Star 카드 나와 있고요. New Beginning 나와 있습니다. Abundance 나와 있고 Ideation 나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나의 이상형과 만나고 있거나 나의 이상형과 이루어지는 그림이 있고요. 이 빨간 실의 인연이라는 거 그러니까 양자, 얽힘 하나가 연결되게 입자가 연결돼 있으며 연결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디바인 페미닌이 디바인 마스큘라 알아보는 그 순간부터 둘은 동시에 하나의 존재라고 인지가 되게 됩니다. 쌍둥이 불꽃이죠. 트윈 플레임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돌면 다른 한쪽도 돌아야 되고 하나가 춤추면 춤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잃게 되고 에너지를 잃게 되는 그런 동일한 주파수에서 있게 된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계속 유지되는 뜻은 아니지만 알아본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지금 뭔가 사랑이 퐁퐁 샘솟고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신 관계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변화를 맞이하고 여러분들의 꿈을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더 열정 넘치게 살아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 인연 자체가 창조성과 관련이 있는 인연 혹은 창조성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 혹은 이 인연을 만난 후로 나의 창조력이나 어떤 나의 창조성이 극단적으로 혹은 아주 결정적으로 빛을 발하는 그런 시기에 지금 들어섰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것이 어번던스, 풍요로 이어진다고 해서 감정이 다가 아니라요. 이 감정을 통한 실생활의 안정이나 어떤 번영을 누리게 되는 어떤 그런,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좀 트윈 플레임의 단계에서도 조금 더 진화가 많이 되는 어떤 시점에 들어와 있으실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제가 지금 트윈 플레임과 혹은 뭐 소울메이트, 영혼의 계약, 교사나 카탈리스트, 카르믹 인연들과 관련된 상담을 제가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질문지 보내드릴 건데 그걸 토대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 관계라는 게 제가 뭐 여러분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저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또 점쟁이도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제가 최대한 제가 공부한 것 중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준을 잡으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고,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시점이나 그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는 도구들을 제가 최대한 다양히 드리는 게 이 리딩의 그 개인 리딩의 목적이니까, 뭐 그냥 재미나로 보실 분들보다는 이게 가격이 싸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이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전 들어요. 어쨌든 여러분의 이 인연이라는 거는 뭐 이런 트윈 플레임이든 뭐 카르믹이든 뭐 소울메이트든 뭐든 간에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 관계를 통해서 이 관계를 경험하는 것을 관련해서 실제로 나의 어떤 그 창조적인 능력이 빛을 발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이디에이션이라 그래서 너무 이상화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상대방을 너무나 슈퍼맨이나 슈퍼우먼으로 만들어버리면 늘 내가 너무나 쪼꼬미로 느껴지기 수밖에 없어요. 그죠? 상대방도 나랑 똑같이 실수를 하고 바보짓을 하는 그 어떤 사람일 뿐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내가 상대방을 저 하늘로 쳐다보고 있으면 상대방이 불편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한테 보일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전제가 깔리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대방이 나를 슈퍼맨이나 슈퍼우먼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나 아직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나 어떡하냐? 아, 나를 오해해서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진짜 내 모습은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 누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나 여러분들이나 그거를 한번 늘 경계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너무 좋아요, 둘이. 너무 좋아. 축하해. 다름 들어왔어? 반가워. 지금 저희 채널에 또 사랑이 넘쳐요. 한동안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그 집단 어떤 그 주파수 상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콜렉티브 프리퀀시 어센딩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그게 일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채널에 연애하시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야금야금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더 많은 연애 성공후기나 재회 성공후기가 지금 극단적으로 많이 몰려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 관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이 관계에 있는 이 자체도 치유라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요. 이 스타라는 카드가 이제 연예인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사람을 연예인처럼 본다는 거예요. 나만의 셀러브리티예요. 그 뭔지 알죠? 나만의 연예인이에요. 그래서 뭐 실제로 사람들 앞에 이미지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이런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내가 너무 우상화하다 보니까 나한테 너무 손을 뻗어서 잡기에는 너무 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수도 있어서, 그거는 좀 경계를 하라는 얘기가 지금 2번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그런 거 아닌데 나 그냥 이 사람 똑같은 사람으로 봐요 하신다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오해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두 사람 사이가 화해를 해야 된다거나 서로 치유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점에 있는 걸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unconditional love, 그러니까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내 안에 있던 어떤 상처나 트라우마들을, 내가 포기했던 것들을 치유하게 해주는 어떤 그런 마법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나 Four of Swords가 나와 있는 걸 보면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사랑을 뒷전으로 밀었거나 아니면 둘 사이에 다양한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걱정들이 있어서 이거 해결하고 저거 해결하고 이거 해결하고, 아유 모르겠어 이제 그만 나 좀 쉽게, 약간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최선을 다했으나 나 지금 약간 너무 내가 현생이 빡세갖고 이것까지 못해. 아 몰라 이랬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떤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랑이 다시 싹트거나 둘이 지금 같은 마음을 확인한 시점이라고 보이고, 실제로 라이브 퍼포먼스, 뮤직 어떡하냐, 뮤직 셀러브레이션, 콘서트 돼 있죠. 여러분들이 콘서트와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라이브 퍼포먼스를 통해서 뭔가 여러분들의 어떤 그 영적인 능력이나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사랑에 대한 가능성들을 다시 타진하시고 공명을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다고 보이고, 음악으로 치유를 한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우리끼리 듣는 음악이 있어요. 내가 너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음악이 있어요처럼 두 사람이 음악을 통해서 5D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확인하고 서로가 앞으로 나아가는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분명한 거는 서로가 이 러버스, 그러니까 러버스 같은 경우는 소울메이트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회복하고, 그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여러분 오늘 카드 진짜 신기한데 여러분들 3번을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넥스트 레벨로 나아가는 그런 시점에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을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 10, 크리에이티비티 되어 있는 이 카드 자체도
숫자 10이 아무래도 완성을 뜻하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10의 완성의 에너지가 여러분들에게는 이 사랑의 완성 혹은 나의 사명의 완성 같은 거를 뜻하기도 해서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아 내가 이런 거를 경험하게 되네, 이런 게 나한테 가능하네 라는 거를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고, 실제로 이 관계를 우주가 응원하고 있다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주적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신성한 창조성, 조물주나 우주가 내게 주는 그 창조성이나 지식,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주적인 영감이나 창조성, 직관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지금 드디어 받아낼 수 있는 어떤 그 higher frequency, 그러니까 고주파수의 상태의 열림의 상태, 수용성의 상태, 하트 차크라가 열린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트 차크라가 닫혀 있으면요,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없게 되고 내게 오는 그 풍요를 받을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들이 상대방과 어떤 일이 있으셨을 때 투닥투닥 거렸다거나 연결이 되지 못하는 시간들이 있었다거나 오해가 있었다거나 이런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창조성이나 직관적인 메시지가 막혀 있었다라고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이 카드가 나오셨다고 보시면. 그리고 이것들이 뭔가 하나가 모자란데 뭐가 좀 잘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이게 회복이 되거나 상대방과 어떤 그 눈높이를 맞추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창작이나 계획, 아이디어가 이제까지 허공을 떠도는 느낌이었다면 갑자기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추어지는 시점이 코앞에 있다, 혹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higher level, 그러니까 이제까지 내가 하던 방식과 다르게 그냥 느낌적으로 와서 해봤는데 이게 완전 돼버려요. 이런 것들이 가능해서 이 시기에는 여러분이나 상대방이나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나의 직감을 좀 강렬하게 믿으시는 게 좋고요. 새로운 시장이나 사이클이 이미 열려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다 하려면 어센션이나 다크나이트 오브 소울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이고데스라고 그러는데 나의 자존감이 박살이 나가지고 뭔가 업그레이드가 될 수밖에 없는 나만의 감정의 폭풍, 뭔가 내가 인지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들을 내가 현실에서 타워를 통해서 마주함으로써 내가 내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치유하시는 시간들을 보내신 분들, 대단하시네요. 박수 한번 치게요. 그런 분들에게 이게 나옵니다. 왜냐면 이게 왔다고 해서 모두가 이걸 해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카르믹이라는 인연 자체가 계속 반복이 되고요. 우리의 업보의 숙제라는 게, 과업이라는 게 반복이 돼요. 뭐라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뭐지? Same soul, different body예요. 그래서 계속 똑같은 문제를 다른 몸뚱아리를 가진 이성과 그 다른 신체를 가진 이성과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마주했어야 됐을 거예요. 왜냐면 이걸 해결을 안 받기 때문에. 우주에서 야 네가 언제까지 이거를 버팅이나 한번 보자 하고 계속 그 타워를 여러분한테 줬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해결하신 시점에 있다고 보여요. 대박이네요 여러분. 대박이다. 와, 박수 한번 더. 근데 여러분 뭐냐면 이거를 내가 해결을 받다 그래서 이게 다시는 자극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내게 인지하고 조절할 수 있고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어떤 그런 힘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옛날 같으면 누가 트리거를 하면 와씨 뭐야 약간 이렇게 했다면, 남이 트리거가 있을 때 아 이거는 저 사람의 상처구나, 저 사람이 나한테 투사를 하는구나, 아 근데 아직 나한테 이거와 관련된 상처가 남아있네, 그렇다면 내가 이거를 얼마나 더 잘 들여다볼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뭘까처럼 냉정하게 제3자의 입장에서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실 수 있는 큰 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higher perspective라 그러는데 더 높은 곳에서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약간 매가 날아갈 때 여러분, 그 왜 까마귀가 옆에서 막 닥달을 하면서 막 독수리를 괴롭힐 때 독수리가 그 반격을 안 한다 그러잖아요. 왜냐면 독수리는 그런 시시껄렁한 거에 그걸 하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독수리는 더 위로 날아가야 되고, 내가 할 일이 있어. 나 지금 더 높이 가려면 고도를 높여야 되고요. 내가 지금 나의 그 먹이를 하려고 그러면 까마귀 눈에서 난 찾지 못해요. 난 더 높이 올라가야 내가 원하는 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그런 상태에 이미 도달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술과 관련된 직업들 혹은 직업적인 컨텐츠나 브랜딩 같은 것들이 큰 상승의 흐름을 타기 시작했다, 혹은 이미 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혹시 내가 이걸 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미 문은 열렸으니 미친 듯이 움직여보라는 사인으로 보셔도 좋아요. 10이 그런 숫자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지금 이거를 제가 올리자마자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우리가 11월 달에 미친 듯이 때려 맞았던 그 우주의
케오스에 대해서 드디어 그 포털이 마무리 포털까지 열리고 우리가 12월 1일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시점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그 내적인 일을 충분히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마주하신 분들은 분명히 업그레이드가 되신 시점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이걸 느껴지는 거를 분명히 겪으실 거고 후기를 전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식 자체가 확장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 카드부터 나오신 분들은 이 세 가지 다른 파일과는 다르게 어센션을 겪으셨거나 겪고 계신 시점이라고 보여요. 매니페스테이션 그러니까 현실화의 속도가 겁나 빨라지고요. 보이지 않는 내 머릿속에서 내 눈앞에서 줄긋기가 척척척척 되면서 나의 아이디어와 직관 그리고 현실의 결과가 하나로 정확히 정렬되는 소름 돋는 흐름을 겪으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우주의 다운로드를 받는 시점이라고 말해요. 제가 이 얼마 전에 컨텐츠 보면서 알았는데 그 외국 사람은 이런 그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맞아 대박 아이디어 이렇게 하는 게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내가 직관을 믿게 되는 그 시점 자체를 우주의 다운로드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영적인 메시지를 받는다. 뭐 하늘에서 주는 아이디어를 받는다처럼 그런 거랑 비슷하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창조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런 게 중요하니까요. 그죠? 특히 지금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무의식 쪽에서 뭔가 반짝하는 것들 있죠? 그것들이 정답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당장 모든 거 해결할 수 없어도 그거는 여러분들이 잊지 않도록 저널링 하시는데 혹은 여러분 카톡이나 뭐 어디 꼭 메모를 해두시고 날짜 같이 써두시고 나중에 언제 어떻게 현실화가 되는지를 직접 보시면 여러분들만의 데이터가 되니까 불안해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특히나 과거의 방식으로 움직이면 무언가가 막히는 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거예요. 과거처럼 내가 행동했다며 그러니까 나의 로어 셀프 주파수로 내가 살 때는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내가 새로운 방식 여러분 지금 이미 높은 데로 올라오셨거든요. 하이어 주파수로 프리퀀시로 움직이고 있어요. 내가 지금 올라간 것처럼 까마귀랑 다른 레벨로 해서 여러분들이 놀고 있어요. 그죠? 거기서 모든 걸 즐기고 있는데 그것들을 선택할 때마다 운이 빠르게 열린다. 현실이 빠르게 된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나한테 오는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하나씩 경험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과거의 방식을 더 이상 채택하시지 않는 그런 시점이 옵니다. 이러면 이미 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내가 옛날이랑 똑같이 한번 움직여보고 새로운 방식으로도 한번 움직여보세요. 그럼 어떤 게 어떻게 먹히는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파악이 돼요. 실제로 이게 현실에서 된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다양한 어센션을 여러 번 겪으실 수도 있어요. 어센션 한 번만 겪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딱 떠오르는 어떤 프로젝트나 기획이나 아니면 이 사람과 관련해서 혹은 이 사람이 나타났을 때 혹은 이 사람과 함께한 경험을 통해서 가장 최근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뭔가 생각이 딱 떠오른 게 있다면 그건 무조건 성공한다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이지만 또 세상에는 변수가 있으니까 99.9%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독창성과 개성, 영감을 믿으라 그래요. 낱말에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시는 지금 모든 그 감정이나 어떤 그 인사이트나 창조력은 우주가 혹은 조물주가 여러분한테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받아 챙기세요. 더 많이 마음을 여시고 다 받아서 다 해보세요. 어머 어떻게 어디서 또 될지 몰라요. 어떤 유전에서 그거 기름 나올지 모르니까 미친 듯이 바닥에다가 그 맨땅에 헤딩하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아시죠? 특히나 이 리딩을 들으시고 일주일 내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창작과 관련된 것들은 무조건 메모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숙제예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메모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이 아이디어가 여러분들의 넥스트 페이지를 열어줄 겁니다. 특히 창작이나 기획, 브랜딩이나 컨텐츠, 예술 작업과 관련된 거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원하는 거, 이제까지 내가 하고 있던 일이 있다 그러는데 그게 막혔다라고 치시면 여러분들은 예전의 방식에서 새로운 방식이나 새로운 서사를 선택하는 방식을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럴수록 일이 이제까지 막히던 일들이 말도 안 되게 풀린다는 거는 퀀텀 점프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조건 열려요. 여러분들은 후기가 필수예요. 여러분 후기 숙제예요. 여러분 후기 꼭 전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를 주변에 나눠주잖아요. 저희 채널에 이렇게 나눠주시면 이게 집단 의식 공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현실화 법칙에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채널에 연애를 하시면서 그 관계성이나 어떤 그 경험들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시는 분들이 는 순간부터 실제로 저희 채널에 연애가 이루어졌어요. 썸이 이루어졌어요. 짝사랑이 이루어졌어요. 재회가 이루어졌어요.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오기 시작했고 심지어 트윈플레임이 이루어졌어요.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공유해 주시는 순간 다른 분들의 성공이
보태지면서 그분들의 성공을 통해서 내가 또 성공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주파수의 확장이나 상승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뭐 필수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요. 특히나 이 시기는 여러분들이 남들이 아니라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나의 영적인 어떤 수신을 극도화시키는 것이 여러분께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해요. 왜냐면 내가 실제로 내가 영감을 받는 그 제3의 눈이 떠 있고요. 내가 하트 차크라가 열려 있을 때 나는 이 느낌인데 다른 사람들은 세상을 내 눈으로 보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내게 조언이랍시고 주면은 뭔지 아시겠죠? 느낌 오시죠? 그 사람들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보려는 그림을 보지 못해요. 나랑 완전 다른 경험을 지녔고요. 내가 나를 아무리 위해서 하는 조언이라고 하더라도 내 기준으로 그걸 이루는 거지, 내 컨셉으로 그걸 이루는 거지, 그 사람 인생을 산 그걸로 내 거를 이룰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딱 생각난 게 있는데, 여러분들도 제너레이션 컬스에 대해서 꼭 좀 들어보시고, 저는 이거를 통해서 되게 안정을 많이 했고요. 컬스라고 하니까 되게 무섭다고 생각이 드시지만 이걸 이제 심리학에도 실제로 이게 있는 그 컨셉이고요. 그래서 제가 심리학 콘텐츠 여러분께 지금 그 심리학 선생님이 올려준 콘텐츠 제가 공유한 이유가 바로 그거고, 제너레이션 컬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주받았어 이게 아니라 모든 집안에 다 있습니다. 모든 집안에 다 있어요. 없을 수 없어요. 코스믹 듀얼리티라고 그래서 장점은 단점을 수반합니다. 그거를 장점으로 보면 장점이 되고 단점으로 보면 단점이 돼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걸 그냥 내가 인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 제너레이셔널 컬스라는 것도 이제 영적인 커뮤니티에서 제너레이셔널 컬스라고 지칭을 하는 거지, 심리학에서는 이걸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 집안에서 대대손손 반복되고 있는 관습이라거나 여성의 역할, 남성의 역할, 혹은 남자 여자의 관계성 같은 것들이 잘 보시면 할머니 때부터, 그 할머니의 할머니 때부터 점점 내려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어요. 조금 더 묽어질 수는 있지만, 왜냐면 사회가 달라지니까, 우리가 좀 더 깨어있으니까 더 달라지지만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여러분, 부모님이나 그 전 세대는 그걸 우리가 아는 어떤 그 한계 내에서 반복을 했을 뿐이지, 그게 그분들은 그 상황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해결해야 될 어떤 책임이 있는 거고, 그분들은 그 상태에서 최선을 다 하셨다는 걸 여러분이 인지하는 게 원망을 해결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실 수 있는 굉장히 큰 신호가 돼요. 특히나 fatherhood, 아빠의 상처, 혹은 motherhood, 엄마에게서 오는 상처 같은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뭐 그걸 꼭꼭꼭꼭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좋은 일들을 맡고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손깍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알았던 게 최선이라는 걸 인정하고, 어떻게 내가 이거를 나의 다음 세대에게 혹은 나의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더 유리하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고, 지금 여러분의 창조성 자체가 우주의 채널을 봐, 그러니까 우주가 열어주는 메시지와 100%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고,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에게 오는 이 영감이 모두 메시지이고요. 지금 시작하는 모든 것들이 축복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기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세요. 특히나 여러분들의 일에 창의성이 보태져야 된다면 무조건 해보시기 바라고, 지금 하시는 거를 여러분들이 잊어먹을 것 같으면 벽에 보이는 포스트잇으로, 또 포스트잇만 돼 있으면 떨어지니까 스카치 테이프 붙여가지고 여러분들 문짝 뒤나 뭐 여러분들만의 그 비전보드 같은 데 있죠. 그런데 좀 붙여 놓으시고, 그거 다 한번 여러분 실제로 매니페스테이션 저널링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다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 이루어졌는지 저한테 나중에 꼭 좀 전해주세요. 아셨죠? 여러분들의 후기가 다른 분들에게 가이드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겪었던 그 힘든 일이 누군가의 삶에 빛이 된다면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미 어센션을 여러 번 겪으셔서 남들보다 훨씬 더 고주파수에서 사신다고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비전을 남들이 이해 못하거나 따라주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믿고 움직이신다면 말도 못하는 방식으로, 상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실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은 제가 이 관계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께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특히 음악 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콘서트 나온 거 보면, 그죠? 아니면 뭐
모르겠어요. 콘서트도 뭐가 될 수 있지? 뭐 어쨌든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이 여러분한테 되게 큰 어떤 키워드가 되고 실제로 이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치유하고 서로가 서로한테 치유가 되고 자극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고 영감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이게 현실에서 이어지는 풍요로 다가간다라고 보여요. 이게 그냥 느낌만 좋고 뭔가 막 너무 사랑해요 뭐 이게 아니라 이 사람과 경험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이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내가 가야 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걸 말하고 가게 된다는 걸 말해요. 놀랍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트윈플레임 같은 경우는 둘이 같이 해결해야 될 서사가 있고요. 숙제가 있어요. 관련된 건 나중에 또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다라고 말씀드려요. 또 피가 토할 것 같은데 목이 요새 왜 이게 자꾸 이런지 모르겠어요. 좀 더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들려드려야 되는데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임해오셨고 이건 근데 공짜로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면을 공부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드디어 여러분한테 주어진 어떤 시점이라고 보이고요. 여러분과 상대방이 서로가 이 디바인 크리에이티비티 그러니까 우주와 조물주가 여러분한테 주는 이 성스러운 어떤 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다운로드 되는 이 인텔렉츄얼 그러니까 인텔렉츄얼 컬러라고 제가 할게요. 오시는 다양한 어떤 그 지적인 색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다양한 거를 표현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은 그 작품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게 나한테 허락된 거구나. 나한테 허락된 또 다른 삶이 있구나. 내가 이런 거 해도 되는구나처럼 어떤 허락을 혹은 어떤 그런 비전이나 사명을 경험하시게 되는 집단 의식각성을 실제로 여러분이 현실에서 목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실 거라고 보여요. 와, 이분들은 근데 사명이 좀 사이즈가 크다고 보이는데 어떡하냐? 근데 내가 왜 어떡하다냐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실제로 이 큰 사명을 지닌 트윈 플레임일수록 장애물이 많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더 많이 겪으신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둘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말도 안 되는 경험들을 많이 하실 거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더 강렬하고 말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끌림을 느끼실 겁니다. 근데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더 크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거예요. 자신이 틀에 갇혀 산다고 생각하거나 인지하지도 못하는 그 분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주파수로 더 높은 주파수로 끌어올림으로써 그들 안에 있던 뭐 제너레이션 컬스부터 뭐 파더 온드, 마더 온드 혹은 연애로 인해서 받은 상처 혹은 자존감의 상처 뭐 다양한 일들을 배신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걸로 가지고 있는 그 개인 안에 있는 상처를 여러분과 상대방의 사랑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두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작품 혹은 상대방의 작품을 접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계기, 치유하는 길이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은 좀 책임감을 좀 가지시고 아셔야 될 것처럼 보여요. 죄송해요. 숙제를 내드려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왜냐면 그런 거를 못 해낼 것 같았으면 그 그릇을 못 해낼 것 같았으면 이런 게 안 와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말도 안 되는 일을 너나 내나 너무 많이 겪는다. 내가 솔직히 살면서 너무 많이 겪어서 이런 이유는 뭐냐면 트윈 플레임이 이제 카르믹하고 그런 걸 겪는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트윈 플레임 디바인 마스큘런이나 디바인 페미닌 실제로 그걸 해낼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져야 돼요. 내가 간당정지가 아니라 내가 뭐 100인분의 김장을 해야 되는 요즘 또 김장 시즌이잖아요. 그죠? 그 100인분의 김장을 해야 되는 다라이가 돼야 되는데 간장종지 갖고 앉아갖고는 이게 될 일도 아니에요. 그 김치 속이나 좀 만들겠어요. 100포기 물 짜가지고 그거 하려면 그거 얼마나 해야 되는데 그 100포기를 담으려는 그 다라이가 되려면 그죠 바켓스가 되려면 얼마나 커야 돼요. 그 간장종지하고 해결돼요.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녹그릇을 녹였다가 또 이거 몽둥이질 해가지고 다시 또 키웠다가 또 달궜다가 또 식혀가지고 또 몽둥이질 해야 되고 이거를 미친 듯이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냥 그 능력을 타고난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그걸 겪으셔야 되고 나중에 뭐 이거 너무나 머리 아프고 마음이 아파서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은 개인 이동 오시면 돼요. 너무 목에 막 진이 빠진다. 어쨌든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큰 사명을 이루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명을 이루시면서 킴박타로도 좀 끌고 같이 위로 좀 올라가 주세요. 위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여러분이 이제까지 겪으셨던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어떤
운명에 정해진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그런 특별한 탤런트라는 게 이미 갖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고, 이게 여러분께 허락된 이유도 여러분이 이런 거를 이루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인즉슨 또 여러분들의 어떤 그 힘든 일들이 얼마나 잘 여러분들이 그 알아왔는가,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어서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좀 돌아보고 기억해 주라는 얘기 같이 저는 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까지 얼마나 잘해왔는지를 좀 스스로 보시고 기억하시는 어떤 그런 시점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하시고 계시는 그 모든 일이 낭비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당연히 오고 있고,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 여러분의 사명을 이루어 가실 거고, 그 모든 시간들이 여러분께 선물로 온다는 거를 지금 이미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충분히 많을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소프라노 킴박사, 킴박타로, 그리고 현실화 법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퀀텀 점프나 어센션에 대해서 좀 헷갈리거나 내가 트윈플레임 유니언을 원하는데 지금 힘든 시간을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또 다크나이트 오브 소울 같은 거 들어보셔도 좋고, 오셔서 컨텐츠 한번 구경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새로운 포털이 열린 12월 1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더 많은 것들을 꿈에서 현실에서 직접 누리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실 거라 보입니다. 와, 이 부분 진짜 길었다. 여러분들은 복채를 한 10배 내고 가세요. 목에서 피가 토하려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 전하고 싶고요. 여러분들의 관계성이 무엇이든, 여러분들의 전생의 인연이 어떤 분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길로 안내하는 어떤 인연이지 않을까. 뭐 카르믹이라고 하더라도 그 관계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객관적으로 보시고 충분히 나를 위해서 잘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나의 중심을 찾고 내가 얼마나 잘해왔는지를 보시는 어떤 그런 과정이 되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제가 현실화 법칙에서 새로운 과제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퀀텀 점프를 위해서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조금 안내를 드릴게요. 12월 동안은 새로운 포털이 열려서 우리가 넥스트 레벨로 나아가는 어떤 기반이 이미 준비가 되었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까지 내가 뭐를 부족하고 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잔소리를 하고 들여다보았다면 12월 동안은 내가 그동안 무엇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잘 해냈는지를 매일 하나씩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메모하셔야 돼요. 우리 생각보다 기억력이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 좋다고 하시면 또 안 하셔도 되는데, 저랑 비슷하신 분들은 무조건 메모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이렇게 대했어.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했어. 저번엔 저렇게 했는데 이번엔 이렇게 했어. 내가 이 일은 이렇게 할 거야처럼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나 지금 저번보다 나아져서 하고 있는 선택이나 실천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스스로가 인지하고 기록하시는 시간들을 12월 동안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돈을 이만큼 벌었어. 이런 이름을 해냈어. 그게 아니라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고, 그 노력 중에 이런 실패가 있었고, 근데 내가 그 실패 때 주저앉지 않았고 다시 일어났고 같은 것들에 대해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언제든지 궁금하시면 질문 주시고, 다른 분들이 또 질문, 답변해 주셔도 좋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짜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잘하고 계시다는 얘기 한 번 더 해드리고 싶고, 또 우리가 또 앞으로 또 함께 씩씩하게 잘 해봅시다. 갑니다. 받아가세요. 3, 2, 1. 델룸델 상큼박 패밀리 여러분, 델룸델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딘가에 들였던 노력은 절대 헛된 게 없어요. 당장 내가 원하는 식으로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 안에 다 쌓여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시기에 나를 위해 뿅 하고 나타나서 나를 돕는 일들이 저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딴 걸 하고 있냐 그런 생각이 들거나, 나 지금 여기 누구, 나는 누구, 여기 뭐하지, 이렇게 할 때도 그냥 맡은 일을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항상 열심히 해내려고 하고 살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저를 도와주는, 저를 남들과 다르게 만들어주는 저만의 무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하시는 일이 뜻대로 잘 안 됐다고 하시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거 어디 안 갔어요. 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잘했다고 스스로에게 꼭 이야기해 주시고 급하게 말고 차근히 스스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이제부터는 찬찬히 꼼꼼히 들여다봐 주면서 인정해주고 남들이 아니라 내가 인정해주고 내가 내 목소리 들어주고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느껴주고 바라봐주고 하면서 그렇게 한 발씩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앞으로도 진심 다해서 열심히 씩씩하게 함께 가도록 해요.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함께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우리 예쁘게 매일매일 열심히 씩씩하게 가보아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애쓰셨어요. 여러분 오늘은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푹 주무시고 우리 또 곧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 뿅. 굿나잇.